R&D 조세 지원 제도, 일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편. 기업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잘 모르신다고요? R&D 조세 지원 제도 중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에 집중해주세요.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란 목적에 맞게 사용된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편은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는 과세년도의 R&D 비용 총액을 의미하는 총액 발생 기준과 전년 대비 늘어난 R&D 지출분을 의미하는 증액 발생 기준으로 공제 방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율의 차이가 있으며 기업의 R&D 지출 현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와 인력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연구개발입니다.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과 부품, 원재료 및 시약류의 구입비, 연구 및 시험용 기자재의 임차, 이용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 용역, 위탁활동 등에 관한 비용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B기업에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A기업은 B기업에게 지출한 위탁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위탁훈련비가 있는데요. 해당되는 것으로는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대학의 위탁교육훈련비,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위탁훈련비,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위탁훈련비와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액 공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세액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3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상시비치 서류로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저희 연구소장님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만약 연구원들의 연구 방향을 지시하고 성과를 파악하는 등 연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담연구원의 연구활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개별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과제의 내용에 세세하게 관여해 실질적으로 연구를 전임으로 감독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정부 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우리 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한 민간부담금만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 보험료도 인건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나요? 퇴직연금, 보험료는 근로자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인력 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세액공제 대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구용 금형 제작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 제작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양산용이 아닌 연구용 금형에 해당하는지 입증하기 위해 공정 및 금형 설계 활동과 연구용 금형을 이용한 시제품 제작 활동 등의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액공제 유형들을 FAQ의 형태로 다뤄보았는데요. 이어서 실제 조세 심판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고객 영업 및 AS 관련 업무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세심판원에서는 제품의 고장이나 불량으로 인한 불만사항을 해결하는 행위는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영업활동이며 조직 성과 평가 기준이 연구성과 창출과 특허 확보와 같은 일반적인 성과가 아닌 고객 확보와 신규 시장 개척, 기존 시장 확대로 연구개발과 관련 없는 지표로 보아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객 요구 사항을 반영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계기로 특정 고객 수요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했다면 해당 업무는 연구개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은 조세 심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 불만 처리 업무는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품 설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기술연구소 직원이 수행하는 판매 지원 업무와 생산 지원 업무는 고객에게 직접 대응할 수 없고 생산팀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제품과 관련된 활동이므로 이를 연구개발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세액공제 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시제품 제작에 대한 사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 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 기술에 의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체 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에 대한 여부입니다.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연구 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범용 소프트웨어의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정의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R&D 조세지원제도 중 일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 비용 부담은 낮춰주는 R&D 조세지원제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